네, 여러분 스마트 시티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아마 시중에 많은 정의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발전하면 마냥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편리함은 분명 증가하겠지만 그에 따라 소통의 부재 그리고 기술의 의존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인간의 기계화라고 명명하였고 이에 주목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저희는 부산 에코톤에서 기술 의존에 대한 주제에 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였고 그에 관한 솔루션을 제출하고 좋은 성과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는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봤습니다.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면서 이웃 간 갈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웃 간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겠냐라는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 소음이 가장 큰 영향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민원 현황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층간 소음은 갈수록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웃과 마지막으로 혹시 인사해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웃과 인사는커녕 아마 대면 하시는 경우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점점 이웃 간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게 2015년 자료인데 2015년 자료에서도 이제 이웃 간의 교류가 적다는 걸 알 수 있는데 2019년은 더 심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류가 적어지면서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이해나 배려 등을 바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극단적인 결과로 아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저희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는 소음 진동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그것을 시각화하고 뒤에 언급할 소음 시간표라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더불어 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그 목표는 배려, 이해, 소통이 됩니다. 저희 시연 영상을 먼저 보면서 이 기능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소음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소음을 낼 때는 자기 집에 LED 등이 변하면서 자기가 소음을 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소음을 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소음을 내게 되면 나는 조심을 좀 해야겠다 하고 조심을 하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변 이웃들에게 대한 배려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간 소음 통계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인 저희의 소음 시간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소음 시간표는 예를 들어서 이제 801호에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이제 기침을 자주 하고 정말 자주 웁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 집 아기가 사정이 있어서 울고 그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소리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냥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여러 가지 정보들과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들어서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동현관 같은 곳에 다음과 같은 태블릿이 설치됩니다. 이 태블릿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됩니다. 소음 시간표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음 시간표와 같은 정보도 제공되고 시간, 미세먼지, 오늘 날씨 좀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생각해 본다면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방금 그 태블릿에 이제 소음 시간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제 802호에서 9월 10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소음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소음이 발생하겠구나 하고 소음이 발생해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는 그 소음에 대해서 자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소음 통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내가 소음을 많이 내고 있구나.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로 인해서 조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건 자연스럽게 배려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해 그리고 이 배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더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노노이즈 3단계 사업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빠르게 초기 시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초기 시장을 형성할 때에는 일단 주변 상가들과 이제 제휴를 맺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유저풀을 형성하고 또 많은 유저풀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점진적인 시장 규모 확장 그리고 B2B 모델도 수익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층간소음은 끊임없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무조건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소리들이 소통의 기점으로 이 소리가 다가온다면 그것이 소음이 아닌 그저 그 소리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노이즈였습니다.